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네. 주택임대 사업자부터 해서 등록부터 절차, 그리고 오늘 분양권 서류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시청까지 가서 주택임대 등록하고 할 건데 네. 그 절차를 다 설명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 분양받은 오피스텔 현재 그 분양 사무실, 그래서 오늘 증여계약한 서류 네. 오늘 가져올게요. 네. 같이 가보시죠. 저희가 지금 명의 변경 서류를 받으러 온 거죠? 맞아요. 네. 명의 변경은 왜 하실 거예요? 명의 변경은 이제 저희가 오피스텔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된 게 분리과세 소득을 넘어가요. 연 2천만 원까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법인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개인으로 이제 이걸 월세 받으면 딱 2천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 소득으로도 줄일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신규 분양에 해당되는 거죠? 애초에 분양 계약을 할 때 네. 이제 와이프는, 그렇죠. 배우자분으로 명의가 분양이 된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본인 명의로 받아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이걸 받아오는데 네. 절차가 꽤 복잡했어요. 일단은 증여계약서를 썼고 네. 또 동대문구청 가서 증여신고하면서 네. 그 거민 도장을 받고, 네. 그리고 그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이 분양사무소에다가 분양계약 제출을 해서 여기 보시면 시공사와 네. 조합, 그래서 시행사 두 군데 도장을 또 받아오고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또 거주지 시청 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김포시 시청 가서 주택과에서 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또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명의 변경과 그렇죠. 사업자 등록.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명의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는 결국은 세금 때문인가요? 그죠. 세금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은 소득세 자체가 예. 완전히 달라지니까. 합산과세가 되면 내 기본 소득에다가 합쳐가지고 네. 이제 세율이 정해지니까. 근데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이 은행 예금처럼 1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게. 계약 주체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별 상황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네. 그분의 소득 상황도 알아야 되고, 임대 소득이 얼마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예. 여기는 김포시청인데 네. 왜 동대문에서 처리를 안 하시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 주택임대 사업자는 예. 소재지가 아니라 예. 주소지로 가서 자기 주거 지역의 그 구청 주택권을 가야 돼요. 저희가 집주소가 김포다 네. 보니까 김포시청에 와서 주택임대 등록을 하고, 이제 여기서 주택임대 등록을 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가서 이제 그 면세사업자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주거지냐 소재지냐 이거부터 확인을 하고 네. 꼭 주거지로 가야 된다. 이걸 체크해야 될 겁니다. 주택과로 가는 거죠? 네, 주택권. 예, 대표님 저희 지금 네. 세무서 와 있는데 네. 세무서에서는 어떤 일 하나요? 일단 세무서는 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세금도 우리가 원래 상가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를 하잖아요. 네. 별도로 해서 임대를 하는데 주택은 이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게 이제 있어야 네. 우리가 은행 대출도 받을 때 이 서류가 들어가고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가세 면세가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혜택도 누리고 세금 절세도 되고 하니까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같이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제 사례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앞에 보셨던 내용들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이 보완 설명 첫 번째는 제가 명의 변경을 했던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세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소득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소득세의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세처럼 14%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해서 15.4%를 갖다가 적용받는다는 게 우리 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관련 규정에 소득세법의 14조와 64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을 해서 저는 배우자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다 보니까 제로 다시 명의 변경을 해서 저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 사업 없었거든요. 이번에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시도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절차를 하나씩 안내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를 현장을 제가 김포시청에 갔다가 김포세무서를 가는 절차를 갔었는데 이게 왜 그렇는지, 그 다음에 분양권 명의는 어떻게 이전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분양권 명의 이전을 했는데 제가 증여를 통해서 했잖아요. 왜 증여를 했냐면 매매로 할 경우에 실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부부간 명의다 실거래 신고다 보니까 좀 애매했어요. 근데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물건지 구청, 제가 소유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이었으니까 동대문구청에서 부동산 정보과 가가지고 검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인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시행사, 여기는 조합이었거든요. 재개발 조합이었으니까 조합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하고 서류를 받아왔던 그 내용이 첫 번째 분양사무실을 갔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의 변경된 서류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존 매매 물건을 매입을 하면 그냥 렌트홈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분양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좀 렌트홈에서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거주지, 여기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지로 가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 소재지였으면 동대문 구청에 갔어야 되는데 거주지인 김포시청 주택가로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조정태양 지역에 들어가면은 별로 혜택이 없다라는 걸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장기 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분양 물건은 장기 10년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85% 감면이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약 3억대 정도의 매물이었으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혜택 받으면서 또 10년간 보유를 하다 보면 그 기간 사이에 조정대 사용적이 또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혜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10년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건 사람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사업자 등록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은행을 대출을 받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으로 신청을 할 거냐 개인으로 신청을 할 거냐 선택이 또 나뉘거든요. 이때 은행 대출할 때는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용으로도 필요하지만 실제 의무적으로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절차를 하나, 둘, 세 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또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면 이제 주택가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제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면허세 납부를 바로 그 해당 지자체 취득세 상태과에서 등록세 납부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최종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 되면 등기소 가서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에서 또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매년 이제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이건 렌트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 완료 내용까지도 이렇게 지자체에 딱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보면 생각보다 좀 번거롭거나 하긴 해요. 그리고 1년 매년마다 신고하는 건 당연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절차는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 대해서 특히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명의 이전 절차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면세사업자 등록하는 것까지 알아보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한 번쯤 저도 직접 다니면서 해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임대사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시고 내가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절차를 한번 이 순서대로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분양권 전매나 매매가 또 아니면 분양권 증여 같은 경우가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의외로 세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세금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갖고 있는 게 유리한지도 따져보시고 비교해서 가능하면 등기 이전에 이런 절차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꽤 유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